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김장전의 반도체 테크 세션입니다. 제가 타 방송에서 들은 얘기를 할게요. 이거 허락받고 얘기한 건 아닌데 제가 공감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어요. 미리 말씀 안 드려서 너무 화내지 마시고 삼성증권의 이종욱 씨라고 있어요. IT 담당하고 반도체 한다는 후배님이 계신데 개인적으로 좀 알기도 하고 근데 엊그저께 유튜브를 보니까 반도체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데 이게 오버부킹에 포함되어 있느냐 안 포함되느냐 이런 걸 리포트를 썼더라고요. 그 리포트 내용도 봤고 그래서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얘기죠. 반도체 수요가 100인데 지금의 공급의 현황이 뭐 50%다, 60%다, 66%다, 3분의 2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업체들이 공급을 늘리기 시작했을 때 또는 수요처 업체들이 높은 가격으로 일단 오더해갖고 주문을 가져가서 했는데 나중에 재고가 어느 정도 쌓이면은 그러면 이제 수요 충족도가 높아지겠죠? 그럼 오더를 줄인다기보다는 다음에 올 때는 가격을 그렇게 높게 안 주겠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가격 상승률은 이번 분기, 지난 분기 엄청 높은 다음에 가격 상승률 자체는 낮아지는 게 순서겠죠? 여기까지는 다 똑같은 얘기죠. 그분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그 얘기죠. 지금의 60%라는 충족률이 있다 그러면은 이것이 시간이 지나서 1개월, 2개월, 6개월, 9개월이 갔을 때 이게 이렇게 시간과 함께 리니어하게 60%, 66%, 68%, 70%, 75%, 80%, 90% 이렇게 수요 대비 공급의 충족률이 이렇게 올라갈까요? 그럼 반도체 가격 상승률이 이번 분기에 70% 합시다. 그럼 다음 분기 55%, 그 다음에 32%, 그 다음에 20%, 그 다음에 10%, 내년 어느 시점부터 마이너스 이렇게 될까요? 리니어냐 이거죠. 그렇지 않을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그분이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게 다이내믹하다는 게 D램이나 다이내믹 주가 반도체 가격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다이내믹해요. 지금은 반도체 가격이 60%고 80%니까 올라가는 쪽에 다이내믹해서 미치고 할당뛰고 너무 좋아서 죽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30년 커버하는 동안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익 전망이 70조에서 150조, 200조 뭐 이렇게 올라간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이렇게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 이익이 한 65%, 70% 가면은 한 1, 2년 내에 갑자기 마진이 15%, 20% 떨어지는 게 허다했어요. 그래서 반도체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PER을 높게 못 준다는 게 과거의 습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 그걸 깨기를 바라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그 충족률이 60에서 65% 천천히 올라가서 가격 상승이 천천히 내려간다? 이거 아닐 가능성이 여전히 사람들이 신경을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충족률이 60%, 67%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80% 되고 그렇죠? 어느 순간에 그러면 반도체 가격 하락률이 80%에서 뭐 30%, 20%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뚝 15%, 그 다음 분기에 제로, 마이너스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거기서 왜라는 개념에서 잘 정리해 주셨는데 리니어리티가 아니고 60% 충족이라 했을 때 그럼 40%의 충족 못한 그 수요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아무래도 탑 티어의 고객은 아니겠죠. 탑 티어는 좀 먼저 받을 테니까. 그럼 티어 2, 3 조금 뒤에 섞여 있는 사람들이 못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충족률이 안 되는 그 40%가 언필드 돼가지고 가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나는 후발 수요자이기 때문에 먼저 받지를 못하고 가격도 더 비싸게 주고 하려도 못 받아.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런 상황이 벌써 3, 4개월 됐는데 그럼 어느 순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야, 내가 반도체 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옛날처럼 그렇진 않은데 옛날에 반도체 업체가 딜러 업체가 한 7, 8개, 9개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 떠다니면서 나 수요 얼마 10개 똑같은 얘기를 한 6군데 할 수 있죠. 그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지금 반도체가 삼성하고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밖에 없으니까 뭐 거기서 도는 거긴 한데 삼성한테 준 오더하고 하이닉스한테 준 자기 수요하고 마이크론 이게 더블 부킹이 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더블 부킹 모든 건에 더블 부킹이 있다는 게 아니고 더블 부킹이 있어 또는 트리플 부킹도 있을 수밖에 없다. 그것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죠. 그래서 가격 상승률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충족률이 60에서 70%, 75% 이렇게 선하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에는 이 더블 부킹이 숨어 있는 것이 드러나서 갑자기 충족률이 80%, 90%가 될 수도 있어요. 왜? 더블 부킹 때문에. 그거에 대한 우려보다는 그런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이종욱 씨가 했는데 저 그거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다만 그걸 누가 먼저 아느냐 알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어요.
왜?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한테 사가는 그 커스터머들한테 물어봐서 너네 재고가 얼마니? 3주니, 4주니, 2주니, 5주니, 6주니. 이거 매일매일 구매자하고 파는 세일즈맨하고는 얘기하겠지만 그게 누가 그거 솔직히 다 얘기하나? 그렇게 얘기 안 하지. 그러니까 눈치가 필요한 거예요. 그 눈치를 우리는 다시 또 눈치를 또 봐야 돼. 이런 판국이다. 그러니까 핵심은 반도체 가격 상승률이 이렇게 예상부터 못하듯이 어느 순간은 갑자기 상승이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는 사람들의 생각이 들면은 주가의 상승률도 그러니까 PER 배수, 그러니까 이익이 올라가서 주가가 올라가는 건 참 당연한 거지만 PER 배수가 7, 8배가 갑자기 10배, 12배가 되는 이 속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기대하는 만큼 그렇게 빠를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좀 이렇게 지켜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그분이 잘 정리해 주셨는데 저도 같이 동감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홍은카랑 같이 있을 때 그 얘기했죠. 뭐 업체들이 무슨 얘기했나? 그런 얘기 한 것 같은데 그런 얘기했지. 이것도 반도체 가격이긴 한데 얘기 할게요. 이거 오케이. 이거 준비한 거 여기 연결시켜 다시 보면은. 요거 좀 연결시켜 주시겠어요? 요거 페이지, 9페이지. 요거 아까 시간이 없어서 얘기 안 했는데. 트렌드 포스가 사실은 오늘 애플이 보급형 맥북 출시를 검토한다는 기사가 났었어요. 무슨 얘기냐? 맥북, 아이폰 말고 맥북 에어, 맥북 프로 이렇게 비싼 그 PC 있잖아요. 근데 보급형을 출시를 검토한다. 보급형 뭐죠? 가격이 싼 거죠. 여기 보시면 $799짜리. 이게 얘네한테 싼 거네. 첫 번째로 애플이 저가형 엔트리급 노트북 이거 799짜리를 이제 하려고 한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왜 그러냐? 반도체 가격이 많이 올라서 메모리 비용 부담이 많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절감시키자는 얘기죠. 그래서 기존에 다른 것들은 거기 쓰는 D램이 16GB다. 이번에 하려고 하는 거는 이게 직김이 아니고 하반기인가 본데 8GB D램 반만 한다. 그렇죠. 가격도 싸니까. 이런 게 왜 나오냐 이거죠. 이 비중이 적지 않아요. 작년 매출 기준, 올해 매출은 이거보다 적겠지만 하여튼 대충 한 30% 가까운 데는 매출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거니까. 애플이 뭐예요? 가장 하이엔드를 파는 회사잖아요. 여간에서 로우엔드, 중간엔드를 그렇게 중간에 끼어들고 하진 않거든요. 이 정도로 PC 업체나 휴대폰 업체들은 그 반도체 가격으로 인한 프레셔를 너무나 심하게 받고 있는 거예요. 애플은 누구는 애플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하드웨어 그렇게 싸게 있는 거 넣어가면 마진 내려가겠지.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서비스라 다른 사업. 그러니까 애플 페이도 있고 뭐도 있고 많잖아요. 그런 서비스 사업에서 벌충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가봐야 되겠죠. 어느 정도 되겠지만 그래서 이런 얘기는 반도체 가격이 계속 올라갔을 경우에 반작용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나타나는 거냐? 샤오미,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 애플 정도는 그래도 급이 좀 높지만 그렇지 많은 휴대폰 업체들도 있고 PC 업체들도 있지 않습니까? 걔네 업체들은 가격에서 얘네 코스트, 반도체의 코스트가 예전에 한 1년 전에는 6%, 7% 하다가 작년 말에 10% 했다가 지금 거의 20%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코스트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걔네가 마진이 PC 휴대폰 만드는 업체가 10% 되는 회사가 있습니까? 없죠. 삼성도 10% 되나 안 됐나? 하는 거거든요. 그 삼성전자도 PC 사업, 휴대폰 사업은 아작이 나는 거예요.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작년에 삼성전자 전체 영업이익이 4조인가 그랬는데 휴대폰 MX 사업부, 그다음 통신량 포함해서 이게 한 12조인데 컸죠. 근데 올해는 삼성전자 전체 영업이익이 모건스탠리 250조라 그러고 다른 한국도 170조라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 10몇 조짜리가 제로가 된다 해서 무슨 관계 있겠어요? 그러니까 주가에 영향이 없고 당연히 되는 거지만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일주일 전만 해도 12조가 반토막, 마진은 4%다.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휴대폰 삼성전자도 어떻게 세워할지 모르지만 마진이 남을까? 이런 걱정을 그쪽 사업분은 하죠. 반도체가 150조, 170조 버니까 상관없지만. 근데 이런 얘기는 이게 아까 반도체가 만약에 더블 부킹이나 트리플 부킹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갖고 사실은 내년도에 갔을 때 반도체 수요 중에서 이 컨슈머 쪽에 관련되는 거. 컨슈머가 더 크진 않습니다. 하지 마시고 데이터 센터나 우리 B2B 하는 회사들의 우리 커스터머의 비중이 더 많아요. 60% 되나? 그러니까 이 컨슈머 쪽은 40%나 30%니까 그 임팩트가
당연히 지금 드러나지 않고 당분간도 시리어스하지 않겠지만 어느 순간 더블 부킹이 해소되고 그 컨슈머들이 오더를 좀 이제 충분히 해갖고 재고를 쌓게 되면은 그러면 당연히 가격 압력이 또는 가격에 대한 저항까지는 아니더라도 추가적인 가격 상승은 안 하겠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년도 이익에 대한 전망을 애널리스트들이 어떻게 하냐? 대충 해요. 대충 한다는 게 뭐냐면 성의 없게 한다는 게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뷰를 보냐에 따라 갖고 누구는 삼성전자 전망이 뭐지? 그 M사처럼 300줄 부르는 사람이 나오는 거고 누구는 그걸 모르겠다 싶어서 올해 160, 170은 내년에 160밖에 안 되질 수도 있다. 나는 일단 지켜보겠다. 이런 식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이익을 땡겨서 PBR이 됐던 PER이 됐던 뭐가 됐던 그게 쉽게 지금 26년도 2월 초에는 받아들여지는 게 아닌 것 같다. 이게 받아들여지면은 뭐 마이크론하고 샌디스크가 그게 있겠어요? 샌디스크가 지금 아까 어저께 빠져갖고 PER이 10배, 이 10배 여전히 10배 안 되지. 9배 정도 되는데 내년에 만약에 랜드 가격이 계속 조금이나마 오르면 내년에 더 내려가니까 내년에 뭐 7배야?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삼성전자 올해 8배도 안 되는데 내년에만 이게 올라가면 6배야? 삼성전자가. 그런데 왜 PER을 왜 못 줘? 이게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메랑에 대한 효과, 영향에 대해서 무시를 못한다는 게 이슈가 되는 거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애플의 보급형 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건 넘어가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좀 말씀할게요. 그리고 오늘 나왔던 중에서 네. 제가 아까 크루즈메라라서 잠깐 한 30분, 1시간 동안 쉬었거든요. 피디님이랑 다른 얘기도 하고 잠깐 쉬고 나니까 체력이 좀 보충이 되네. 연달아 했으면 죽을 것 같았어요. 홍선혜 씨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굉장하신 분이에요. 딴 얘기 좀 하고 어저께 뭐지 알파벳이 실적이 잘 나왔잖아요. 저는 지금 그게 오늘이라도 한 5%, 6% 올랐으면 좋겠어요. 근데 알파벳이 오늘 올랐던 거는 참 희한한 것 같아요. 왜냐면 다시 말하는데 캐펙스 투자를 원래보다 예상보다 60% 하고 작년보다 더블하고 가까이 그리고 그 캐펙스의 핵심인 클라우드 비즈니스가 마진이 30%나 벌고 그죠? 그런데 주가는 PER이 물론 약간 비싸긴 하지만 엄청 비싼 거라고 볼 수 없는데 주가는 못 올라갔고 오늘도 못 올라가면은 오늘도 애매하게 오르면 그걸 어떻게 봐야 되냐. 제가 그래서 아까 오늘 내려가지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4% 빠진 건 분명히 기회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이거를 어떻게까지 봐야 되냐 좀 헷갈린 거죠. 그러니 아마존은 캐펙스를 얼마나 했냐면은 2천억 달러가 가이던스 이번 올해. 근데 작년에 1,300억 달러니까 캐펙스가 거의 60% 이상 올라가는 거죠. 원래 예상도 1,500달러였으니까 이것도 한 30% 이상 올라가는 거니까 좋은데 아마존은 1분기 가이던스가 좀 나빴죠. 그러니까 돈을 버는 속도라든지. 그러니까 아마존은 조금 주가가 당연히 빠지는 게 중요한데 맞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그 위험 자산에 대해서 IT 같이 예민한 것이 조금 지금 며칠 사이에 확 비트코인하고 이렇게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쪼그라들어갖고 아마존은 세게 맞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이해가 되면 되고 그래서 어저께도 중요했지만 오늘도 반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세지 않으면은 월요일 날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얼마나 여기서 더 세게 올라갈까 이익에 대한 전망 삼성전자 170조 250조 하이닉스 140조 180조만 가지고 갈 수 있는 모멘텀이 얼마일지는 갖고 계신 분은 아직 뭐 그거를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먼저 팔거나 그럴 필요는 전혀 없다고 보지만 거의 없다고 보지만 하여튼 그런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거고요. 어쨌든 핑계가 되면 주가가 빠진다.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부장. 여러분들 많이 생각하니까 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그 소부장에 대한 그 리포트가 어디에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삼성증권 거예요. 리포트 그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이걸 보여드릴 수는 없고 말씀을 했지만은 그 1월 30일에 나온 테크 중에서 소부장의 리포트가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원익 IPS, 유진테크, 타스, 파크 시스템즈, 뭡니까 또 뭐 HPSP, 넥스틴, 솔브레인, 리노고, IS 이렇게 나온 게 있거든요. 그런 리포트를 제가 봤는데 목표 주가 올렸을 때 리포트를 보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그 리포트를 보면은 제목은 달라진 환경, 목표 주가 상향이고 재평가의 시간이 달아서 1월 30일자 했는데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많은 걸 리포트를 갑자기 하려면 시간이 걸린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머릿속에 들어온 거는 이건 1월 중순 이전에 다 된 거야. 검증하면서 목표 주가 한다는 거기 때문에 그 사이에 주가가 오른 것만큼
그 이상은 좀 중간에 버틀이 있겠죠. 근데 리포트 중에서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원래 올해 예상을 11% 목표 이익을 상향했어요. 그러니까 목표 이익을 상향한 거 원익 IPS. 또 뭐가 있을까? 테스는 목표 이익을 20% 이상 상향했고, 그리고 또 목표 이익을 높인 거는 ISC는 2%니까 그건 별거 없고, 그러니까 많이 올린 거는 이익에 대한 전망은 원익 IPS하고 테스를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 전망을 올리고 그다음에 밸류에이션도 올렸는데 나머지 종목들은 밸류에이션 중심으로만 올렸어. PER을 몇 배인데 몇 배. 근데 이 전망까지 같이 올린 거는 뭐다? 그거는 조금 더 유념 있게, 그러니까 좋게 긍정적인 톤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따지면 이 원익 IPS가 추정이익을 상향하고 밸류에이션을 높긴 하네. 밸류에이션을 PER을 올해 40배 줘가지고 40배가 탑5라는 게 글로벌리 뭐 어플라이 머티리얼즈, ASM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면은 목표 주가가 43만 원 나온다는 걸 이게 며칠 전에 이걸 한 거죠. 1월 30일이니까 2월 초에 했겠지. 그러면 이제 원익 IPS가 어떻게 흘러갔는가 후행적으로 오늘 금요일이니까 설명 볼게요. 이게 직급을 위한 게 아니고 보는 방법과 대응인 거죠. 이런 게 봤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그쵸? 제가 남들 커버 안 하고 한 걸 제가 먼저 커버한 게 아니고 어디서 주워 들어가고 그거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좀 이슈가 생겨요. 그런 거 원하시겠지만. 근데 나온 리포트 가지고 그거에 대한 판단하는 거 그거를 조금 더 실시간 아니 리포터 나왔는데 다음 날이 아니고 그 장중에 할 수 있으면 좋겠죠. 약간 그런 방법을 알아본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원익 IPS가 1월 30일 날 이 증권에서 나왔는데 그게 11만 4,400원일 때 13만 원으로 높였어요. 13만 원 높였다고. 근데 지금 장이 그때부터 이제 애매해졌잖아. 다시 월요일날 빠지고, 그 월요일날 빠질 때 2월 2일날 많이 빠져갖고 11만 4천 원이 10만 1,800원이 얼마 빠진 거야. 그날 우리 많이 빠질 때 그게 무려 리포트를 딱 냈고 1월 30일에 냈는데 그게 11만 4,400원 냈는데 13만 원으로 이익 높이고 했는데 오비락식이 아니고 2월 2일날 우리 했을 때 그게 장이 빠지면서 11% 빠졌어. 11%. 여기 있잖아. 보면 이것만 가지고 얘기해도 다 돼. 봐요. 보면 일단 1월 30일 높아진 가격일 때 쓴 거네. 그렇죠? 또 오비 일학식으로 미국장이 빠지면서 11%가 이게 뭐죠? 2월 2일 날 11%가 빠진 거야. 근데 리포트를 봤다 이거지. 뭘 봤느냐? 이익도 높이고 그다음에 멀티플도 높였어. 멀티플 40배가 맞느냐? 그건 둘째치고 두 개 다 높였다는 거는 컨피던스 레벨이 다른 주식보다는 더 있다는 걸 반영한 거거든요. 아시겠죠? 제가 이거 트레이드 안 하기 때문에 이 정도지, 만약에 트레이드를 하거나 이거 주식을 보시는 분은 원익 IPS 있다? EPS 높였다? 목표 밸류 높였다? 장도 분위기 좋다? 꼭지 걸릴 수도 있는데 갖고 계신 분은 늦게 팔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지 좀 보고. 근데 2월 1일 날 내려간 거는 이 원익 IPS랑 전혀 관계없는 그 워싱가 이 아저씨 때문에 내려갔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날이 몇 표 팔았다고? 이게 11%봐, 11%. 근데 그때는 찬스. 왜? 펀더멘털 관계 없으니까. 그 다음날 12% 올랐어. 그래서 11만 4천 원 되고, 그 다음에 다시 4일날 어저께 좀 빠지고, 오늘, 그저께 빠지고, 어저께 빠져서 다시 10만 원, 1,000원 됐죠. 그럼 이걸 보여야 되는 게 뭐냐. 목표 주가와 아까 같이 올라갈 때는, 목표 주가가 이익과 멀티플 같이 올라갈 때는, 갖고 계신 분은 서둘러 팔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 원칙 뭐라 했죠? 두 번째 원칙은,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가 상향이 됐어. 근데 늦게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게 얼마까지 갈 것인가 생각하는데, 목표 주가를 신봉한다, 목표 주가 근처 가면 누군가 판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13만 원이면 실질적으로 한 5% 잡으면은 한 12만 원 정도 되면 팔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고, 장이 안 좋으면 11만 원에서도 팔 수 있으니까 내가 들어갈 때는 11만 몇천 원 들어갈 때는 얘가 13만 원한 것이 끝인가 아닌가를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13만 원이 끝인가 아닌가 봐야 되는데, 일단은 13만 원이면 목표 주가 PER을 40배를 써. 40배? 제가 보기엔 높아요. 좋게 40배 높다. 40배가 높은 이유는 올해는 작년에 성장을 좀 작년에 좀 하고 나서 올해가 성장이 얼마야? 이 애널리스트 한 건 제가 못 봤지만은 이 회사가 원익 IPS가 여러 가지 반도체도 있고 다른 거 있는데 기본적으로 반도체죠. 잘했고 얘네가 나왔지. 올해 매출 그 성장률이 약 30% 후반대예요.
35 후반대, 35 후반대. 그러니까 이 전망이 높으니까 올해는 커. 이게 얼마야? 이 전망이니까 8이니까 거의 50% 이상의 이 상승이 있지. 근데 이걸 PR 40배 줄까 말까 하는 거는 항상 그러듯이 서스테이너블 하냐 이익이. 이 성장률이 한 40%, 50% 갔다 그 다음에 다시 10% 떨어지냐 아니 또 한 3, 40% 유지하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리포트를 볼 때는 만약에 늦게 들어간 사람은 13만 원이 목인가 아닌가 보려면은 이게 40배라는 걸 비싼 거 한번 하기 전에 27년 거를 봐야 돼. 근데 27년도 예측이 대충 나왔다. 그러면 13만 원 못 펴줄까 했지만은 13만 원 못 펴줄까 했지만은 그리고 그 다음 날 며칠 뒤에 BNK가 14만 원도 나왔네. 오케이. 그 BNK도 못 펴줄까 높였어요. 그 전에 8만 원대 있던 거 다 13만 원, 14만 원 건데 14만 원 가더라도 일단 더 가면은 약간 줄여야 되나? 27년도 전망이 땡겨지기 전까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시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밸류가 있으니까 아직 밸류 가치가 있잖아요. 11만 원하고 13만 원. 그러니까 파는 거는 좀 기다려 보시는 거예요. 언제 파는지 아세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삼성전자하고 얘는 하이닉스더나 삼성전자 중심으로, 그 평택 공장이 뭐 앞당기나 뭔하지 그게 확인이 되면은 얘가 한번 튈 수 있거든요. 한 번 더 튈 겁니다. 그러면 진짜 PER 40배 준 것처럼, 이게 BNK 삼성증권의 13만원, 14만원 근처에 갈 수 있어요. 근처에 갈 수 있어요. 근데 그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 했을 때 만약에 확인돼가고 가잖아요. 13만, 14만 갈 때 애널리스트는 어떻게 할까? 10중 팔고 그때는 한 18만 원 부를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익 실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이익 실현 안 하려면 27년 거 땡기든지. 그렇게 흐름이 간다. 대표적으로 그래서 요 얘기를 해드렸다. 이렇게 얘기해도 잘 와닿지가 않죠. 한 번은 만나서 얘기해야 된다. 하여튼 그런 정도이고 유진테크 볼까? 유진테크. 뭐 상대적으로 유진테크도 삼성하이닉스 마이크론 다 들어가는 거니까 회사가 괜찮은 회사입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변동성이 있었네. 어쨌든 유진테크는 얼마로 했냐면은 이거는 이익 전망을 높인 게 아니고 PER을 32배. 원익 IPS는 낮네? 그건 원익은 낮은 이유가 있지. 성장률 낮으니까. 32배인데 이거는 어플라이 머티리얼스, 도쿄 일렉트론. 이게 미국하고 일본. 거기에 평균 정도로 해가지고 그 급은 된다. 이렇게 하는 걸 후하게 준 편이에요. 32배 쳐가지고 얼마다? 32배하고 목표 주가가 이것도 13만 원이네, 13만 원. 똑같이 13만 원. 이것도 13만 원 나눈 거야. 이거 어떻게 올라가나 봅시다. 이것도 비슷하게 됐네요. 13만 원 목표 주가 할 때가 11만 원 됐었고, 그 다음날 아까 2일날 꼬꾸라지면서 99,400원, 10% 빠졌다가 4% 올라가는데 다시 어저께 8% 빠지고 오늘 5% 오르고, 뭐나 5%인가? 그렇죠. 이렇게 올라와서 애매한 포지셔닝이 있어요. 그럼 이거는 32배라는 이 포지셔닝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32배. 뭐 아까 말한 것처럼 걔네보다는 밸류가 낮은 게 맞다. 걔가 40배 맞다는 게 아니고 걔네보다는 낮은 게 맞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얘가 지금 25배 정도 거래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 밸류가 원익 IP보다는 낮은 거예요. 그렇죠? 성장률은 작년에 워낙 성장을 못했어요. 역성장을 했어요, 사실은. 역성장을. 특히 상반기 안 좋아서. 근데 하반기 등기 때문에 그래서 베이스가 작년에 낮아갖고 이게 많아진 거지 이게 꼭 이익이 더블 됐다고 볼 수는 없다.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밸류가 낮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보통 얘기할 때 장비업체가 들쑥날쑥하긴 한데 외국의 보통 밸류에이션이 아까 지금 벌써 얘기했습니다만 30배에서 한 40배 정도 되는 게 많아요. 일본이나 한국이나. 그래서 한국이 급이랑 비슷하면은 30배, 40배 주는 이 애널리스트의 포캐스트의 기본 논리는 타당성이 있다. 다만 이익의 전망을 내년까지 뗄 것이냐 이렇게 보여드는 거고 기술적으로 이것도 펀더멘털 이슈가 없으니까 10% 빠졌을 때는 파는 건 아니다. 근데 올라갈 때는 목표 주가와 괴리가 여러분 취향인 거지. 이게 삼성전자 위주인 원익 IPS 할 것인지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골고루 있는 즉 유진테크를 할 것인지 라고 봐야 되는 거고 다만 유진테크는 이번에 이익 전망을 높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멀티플가 높은 거니까 어떤 이 사람들의 끌리는 맥락에 있어서는 이익 전망과 멀티플을 같이 높인 원익 IPS가 올라갈 때 더 탄력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다는 거죠. 하나 더 테스트 하겠습니다. 그지 말씀드린 이렇게 자세히 그 소부장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아마 오늘 마지막일 거예요. 무슨 얘기냐? 다른 더 좋은 방법으로 여러분한테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이라는 게 아니고 자주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테스는 이게 좋은 거예요. 테스는 EPS 추정치를 무려 23% 상회했어요. 이게 꼭 좋은 게 아니고 그거는 그만큼 그 전에 포캐스트가 너무 낮았거나 그만큼 테스가 IR을 안 했거나 이 친구들이 상대적으로 테스를 무시했거나
이익의 전망치가 23% 높여지면서 멀티플도 좀 더 높여서 근데 테스는 약간의 좀 다른 게 있어서 PER을 고작 18배를 줘서 목표 주가를 두 개의 컴비네이션으로 9만 원으로 9만 원으로 상향했어요. 9만 원. 9만 원이면 지금 6만 7천 원이니까 가장 괴리가 있죠. 그러면 괴리 측면에서 그러니까 업사이드가 있다고 직관적으로 보는 측면에서는 테스가 가장 좋다고 생각해죠. 주가를 볼까요? 30일 날 나왔을 때 그날 72,200원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2월 2일 날 이것도 그러니까 여지없이 많이 빠졌어요. 6.8%. 그리고 4% 올라갔다가 3%, 6% 빠져서 지금 67,000 오늘 올랐네. 5% 올라서 맞나? 67,400원이 됐어요. 자, 67,000원과 9만 원 차이면 괴리가 있죠. 괴리가 있어요. 괴리가 있으면 다른 정보가 없다면 8, 9, 72, 좀 7, 9, 63 하니까 8, 9, 71, 7, 9, 63 하니까 지금 아직 여유가 있어요. 아직 여유가 있다고 보는 관점으로 이걸 바라보시고 그리고 이제 이익에 대한 걸 차분히 봐야 되겠죠. 이익에 대한 전망. 이익에 대한 보니까 이게 작년에도 성장을 했고 이게 얼마야? 한 50% 성장했고 올해는 한 20% 성장하네. 그러니까 작년에 많이 성장해서 올해는 상대적 성장률이 작년에 많이 올라간 거지. 올해 성장률이 조금 상대적으로는 둔화돼서 20% 정도니까 PER이 한 17배 되는 것 같고 이 친구도 18배 했는데 이익 전망이 꾸준하다. 그러니까 이런 건 이렇게 보는 거죠. 아까 원익 IPS나 그런 거 대비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폭발력은 작년에 발휘됐고 올해는 조금 둔화된다. 그 목표 주가가 아까 40배, 30배 대비했을 때 이거는 20배가 채 안 되는 거잖아요. 다만 이익의 전망은 업데이트가 이제 늦게 돼서 그런지 다른 애널리스트가 봐야 되지만 20몇 프로에서 꾸준할 수 있다. 그러니까 꾸준한 걸 좋아하는 사람은 테스를 갖고 있는 거고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 팔 필요가 당연히 없는 거고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다른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가야 돼. 이 동참하는가 보면은 이게 삼성증권에서 나온 게 아까 그거 5만 5천 원에서 많이 올렸네. 그러니까 업데이트 늦게 한 거고 다른 애널리스트는 업데이트를 꾸준히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들은 좀 아쉽게도 목표 주가를 많이 올리지 않았어. 여기 보면은 하나증권은 6만 원, 6만 7천 원. 이게 뭐야? 10% 올렸네. 그다음에 이거는 5만 5천 원, 6만 2천 원. 잘 모르지만 이 두 증권사는 멀티플을 높였다기보다는 아마 이익 전망을 높여서 그것만 반영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익 전망만 봤을 때는 하나하나 키움 주가는 6만 원 중반대. 그러면 이익 전망만 봤을 때 주가가 다 온 거네. 그렇지. 그 멀티플을 왜 올렸을까? 보면 이 리포트를 더 자세히 봐야 되겠지. 근데 이 아저씨도 이분도 테스트를 EPS 높이고 멀티플 높였는데 멀티플 높인 정도는 쓰지 않고 그래도 9만 원이 나온다. 컴비네이션. 요거를 두 개 다 보신 사람들은 새로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알 수 있는 거죠. 보통은 새로 나온 리포트가 조금 더 이익에 대한 전망이 맞는 경우가 있어요. 삼성하이닉스는 워낙 정보가 다르니까 먼저 최근에 했다고 맞는 법은 없습니다. 그럼 최근에 했으면 모건스탠리가 무조건 맞게? 그러면 250쓰면 무조건 지금 사야 될 게 다른데 조그만 종목들은 아무래도 최근에 업데이트한 사람이 조금 더 무게를 주는 거예요. 테스는 이익점만 꾸준한 걸 가는 사람은 가져와도 된다. 근데 그렇게 생각을 아까 다 얘기했는데 그리고 아까 세 개 종목 다 뭐냐 투자자 동향을 봐야 돼. 투자자 동향을 보면은 이게 두 쪽이 같이 팔잖아요. 그거는 두 쪽이, 그러니까 양방 매도지. 양방 매도가 한 3, 4일 된다? 그러면 안 좋게 보셔야 돼요. 안 좋게 보셔야 돼요. 그 양방이 한 3, 4일, 일주일 산다? 그러면 좋게 봐야 되는 거예요. 너무 심플한 거예요. 거기 개기지 마세요. 내 생각이 다르다고. 여러분 생각이지. 그럼 다시 봅시다. 이거는 양방 매도는 아니잖아요. 오늘 거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유진테크도 양방 매도 아니지. 흐름. 그렇죠? 원익 IPS도. 만약 양방 매도면 조심해야 되는가. 이건 기관의 계속사네. 그러니까 이런 특성을 보면서 그걸 다 이렇게 보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종목만 보더라도 지금 볼 게 많죠. 제가 짧게 얘기했습니다만 저는 이거 자주 보니까 머릿속에 이러갖고 대충 이럴 거다 생각하지만 자주 안 보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이거를 다 알 수가 없죠. 다 경험하기도 어렵고 세월 다 가게 다 경험할 필요 없어요. 예, 리포터가 나왔을 때 그때 신경 쓰면 되고 자기 취향에 맞는 거를 하시면 돼. 근데 취향에 맞는 했는데 틀렸다. 2번 연속 틀렸다. 그러면 자기 취향을 좀 바꿔야 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더 하고 싶은 얘기 있는데 파크 시스템 잠깐 볼까요? 누가 질문을 하신 게 있어서 이건 재미없는 주식이에요. 여기 이 아까운 시간에 이런 재미없는 거 얘기하냐? 그래도 구독자가 여러 층이잖아요. 그러니까 설명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파크 시스템즈는 첫 번째, 이거는 원래 비싼 주식이에요. 독보적이라 그래서. 마진이 그래도 나오고 독보적인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비싸요. 그러니까 비싼 주식은 함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가끔 좀 많이 싸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싸진 것 같아요. 볼까요? 이게 리포트가 나온 게 있는데 제가
잠깐만, 이제 공책을 찾을게요. 공책이. 이게 AI가 있어야 돼. 왜냐면 내가 어디에 뭘 적어놓은지 저도 헷갈리거든. 보면은, 여기 났네. 팍시스템. 오케이. 팍시스템에서 이 아저씨는 얼마를 했냐면은, 그냥 멀티플을 타겟 PER을 38배를 줬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익전망은 업그레이드 안 한 것 같고, PER 38배. 꽤 크죠? 원익 IPS 근방에. 근데, 타겟 팍시스템 38배면, 많이 오버한 건 아닌데, 적지 않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건 우리 팍시스템이 엄청 작을 때, 전무님 보시면 기억하실 텐데, 지금 전무님하고 1,000억도 안 됐을 때 제가 NDR을 여기 펀드 매니저들을 한 2년 동안 매 분기 다녔어요. 그렇게 해서 막 프로모션한 종목에서 지금 최근 건 아니고 옛날에 기억이 나서 실력이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게 원자 현미경 만드는 회사거든요. 이게 팍시스템의 그 회사장님 이름이 팍이라서 그런데 이거는 무조건 PER 30배 이상은 간다. 왜? 성장률을 30% 하니까 마진도 별로 안 바뀌고 중간중간에 신제품이 잘 안 나와서 신제품이 안 나오거나 보통 이 회사가 또 단점은 상반기 특히 1분기에 약해. 그러면 뭐냐? 1분기에 약한 게 나올 때 그때가 기회예요. 이런 주식을 좋아하면. 그리고 이 주식은 진짜 3개월 내내 파고 사고 이런 주식 아니에요. 한 3년 4년 가져갈 사람이 있으면은 주가가 더럽게 빠져서 산다. 지금은 더럽게 빠진 건지 모르지만 일단 빠졌다. 그래서 목표 주가가 얼마야? 37만 원이네. 근데 24만 원이면 일단 괴리가 많이 벌어지죠. 이거는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아예 안 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괴리가 많이 벌어지는 편이에요. 원익이고 유진이고 뭐 테스는 많이 붙어 있어. 너는 하나. 알만한 사람 다 알아. 그렇게 잘 안다거든. 근데 파크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으니까 사는 사람만 하고 거래량도 많지는 않아. 요즘은 늘어나겠죠. 늘어났어도 76억밖에 안 되니까 시가총액이 1조인데 좀 작죠. 그리고 여기 보세요. 일단 그림이 이렇게 빠졌어.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가다. 일봉이네요. 저도 이런 거 안 하는데 가끔 보여야 되지. 주봉도 도로 한번 타버리네. 대체 뭔 일이 있었던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뭔 일 없어요. 뭔 일 없고 1분기 실적이 안 좋았어. 아까 말했잖아요. 1분기 실적 안 좋을 때 그때 들어가야 되는 거다. 그러면 투자자들 보면은 이게 별로 거래가 많이 안 되니까 기관이 좋아하는 주식이긴 해요. 근데 실적이 좀 안 나오면 좀 영향을 받지. 외국인은 그만 해요. 근데 될 때 팔진 않아요. 안정적인 주식이고요. 일단은 원자 현미경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면은 목표 주가 다 37만 39만 원이죠. 이게 지금 30배 초반이고 성장률이 대충 30%. 이거는 매출인데 신제품이 나오면서 영업이익은 한 25% 30%. 이 꾸준해요. 이 멈추는 경우가 거의 없고 중간에 그 코로나 때도 멈추고 몇 번 했지만 그래서 30배 이하로는 여간해서 잘 안 간다. 이게 혹시 25배 가면은 회사에 체크해보고 애널리스트 리포트 보고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널리스트 리포트 한번 볼까요? 네, 이게 꾸준하니까 목표 주가가 뭐 30% 50% 이렇게 뛰지 않아요. 꾸준히 커버가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하냐? 언제 들어가냐면은 목표 주가 올라갔어. 그러면 항상 얘기하는데 이전 목표 주가는 버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리포트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30만 원 이하에서 많이 놀면은 언젠가 기회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애누리를 봐서 장이 분위기가 안 좋으면 30만 원에서 애누리를 더 줄까? 얼마 줄 수 있어요? 한 0.8? 0.8? 24만 원인가? 0.7까지 가면 장이 이상한 거고 0.8이면 24만 원, 21만 원까지 빠질까? 그렇게 안 보인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제가 준비한 것 중에서 이 회사에 대한 그 리포트가 있었는데 좀 볼게요. 여기 있나? 어디 있는 거야? 찾아봅시다. 조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파크 시스템을 여기 있네. 오케이. 이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좀 보여주시겠어요? 연결식. 시커먼데? 네. 아까 그 38배였잖아요. 누구지? 삼성증권에. 근데 DB증권도 리포트가 나왔네. 얘는 39만 원. 리포트는 제가 보여드릴 수 없고요. 근데 이분은 이익의 전망을 낮게 한 것 같아요. 51배. 만약에 이익 전망이 이렇게밖에 안 나오면 PER 50배 주는 건 이건 무리예요. 그래서 제가 39만 원을 PER 50배로 줘서 한 이 친구 이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아까 그 삼성증권에 나온 그 38배 이익이 그렇게 올라가서 36만 원, 37만 원은 그건 동의할 수 있어요. 그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얘네 제품이 이런 게 있어요. NX 웨이퍼 검사하는 거. 그러니까 쫙 깎고 나서 식각이라고 애칭하고 나서 웨이퍼 패턴의 균일한가. 이 균일이 중요해요. 웨이퍼는 피자만 한 게 균일하기 어렵거든. 그런 거 할 때 그 결함이 있는가를 표면에 거치기를 뭐 한다. 뭐 이렇게 개념적으로 느낀다. 이게 한 번에 못 듣죠. 주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머리에 두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여기 뭐 핀팻 이게 있는데 파운드리죠.
파운드리 미세 공정의 필수적인 장비래. 그럼 이제 둘 중에 하나지. TSMC나 삼성전자에 들어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반드시 후공정. 후공정 중요하잖아요. TSH, 이게 팁 스캔 헤드라 해서 팁이라는 게 이렇게 팁 같은 건데, 이렇게 스캔하는 헤드. 뭐라 그러나. 그런 거. 이게 AFM에서 어타미 이게 포커스 뭐 그런 거예요. 하여튼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도 글로벌 파운드리에서 글로벌 파운드리 누구죠? 그 회사 이름이 있어요. 파운드리 하나서 양산 승인을 완료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또 요게 좀 늦어졌는지 요게 그 주가에 뭐 영향은 저는 잘 모르겠지만 미래 제품이 하이브리드 WLI 뭐 왜 필요 없어요. 왜 이게 광학으로 해서 그 빛이 간섭해가지고 기능을 높이는 거. 얘네들이 기존 기능에다가 얘네들 광학에 대한 걸 결합시킨 그런 하이브리드 방식이 있는데 이렇게 설명을 다 나중에 보세요. 이것이 아주 고정밀 측정하는데 핵심적인 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술적인 걸 이해하시는 분은 주가가 빠졌을 때 30배 이하에서는 기회고 한 25배 가면은 많은 기회다. 그런데 혹시라도 사고 나서 25배, 26배 갔는데 이게 계속 빠져. 21배 그렇게 빠져. 근데 리포트가 안 나와. 그럼 의심해야 돼. 제가 틀릴 수 있거든요. 손점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하는데 이 주식이 지금 바둥바둥 뜨는 게 아니니까 아까 원익 IPS 같은 그거 삼성전자가 풀인 스케줄 빨리 하면 그게 더 벌쩍 뛸지 주가는 그걸 보이고 있지만 아니면 꾸준한 이런 주식 장이 안 좋을 때 전반적으로 그럴 때는 이 파크 시스템자가 더 어텐션 될 수 있죠. 그런 특징까지 이해를 하면 더 좋겠지만 저한테 드는 정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하면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있고요. 상대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뭐 그 정도 되고 여기 솔브레인 뭐 넥스틴 이렇게 나온 게 있는데 넥스틴 잠깐 볼까요? 오늘 이것만 하고 갈게요. 네, 넥스틴은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도 많이 가득하네. 넥스틴이 이렇게 작년 하반기부터 올라갔어요. 이게 넥스틴은 기술력이 있어요. 근데 이게 중국 향으로 많거든요. 중국의 비즈니스가 많기 때문에 중국이 제거 안 되고 변동성이 심해. 예, 그 시가총액 상대적으로 적고요. 1조가 안 되니까 그걸 감안하셔야 되고 이렇게 과거에 지금 흔들렸던 이게 언제야? 2003년부터 왔다 갔다 이렇게 이거 견디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빠져서 살 수 있냐? 저도 못 사요. 그러면 올라왔을 때 살 기회가 있을 것인가? 그런 거 보려면 그림 보고 하는데 이 리포트가 나왔어요. 리포트가 나와갖고 이게 79,000원인데 이게 22배 아니 죄송합니다. PER 32배로 목표 주가 11만 원 이게 나왔어. 이게 1월 30일 날. 이거 보세요. 여기 나왔죠? 98,500원일 때 98,500원일 때 이미 주가는 좀 꽤 올랐지. 그 전에 뭐 1월 초에 7만 원 되던 것이 쭉쭉쭉 올라와서 이쪽 올라와서 98,500원 쪘을 때 그때 리포트가 98,500원 나온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렇죠? 작년 말 끝에부터 1월 달에 이렇게 올랐을 때 그때 거의 10만 원 됐을 때 리포트가 여기 중요한 건데 10만 원 거의 됐을 때 그러니까 98,500원 딱 되는 순간에 그 직전이죠. 정확히 1월 30일 리포트 됐으니까 93,400원 되는 순간에 리포트가 나왔어. 11만 원 올라갔어. 근데 그 다음날 하니까 13% 빠졌어. 올라갔어. 쭉쭉 다시 빠지네. 첫 번째 98,500원 리포트 쓸 때 이거 리포트를 봐야 돼. 여기 보면은 PER이 32배야. 이게 높은가 낮은가. 그러면 이익을 봐야 되겠지. 이익 전망이 30%인가 40%인가 뭐 다른 거 봐야 되겠잖아요. 딱 보는 거야. 이익 전망이 작년에 개판이었네. 그죠? 예, 이게 중국적 아들 개판됐고 개판되고 낮으니까 이거는 의미가 없죠. 이렇게. 그러니까 재작년에 1,100억 개 600억 개판됐다가 올해 1,700 한다니까 400억, 20억, 400억. 이거는 그러면 적정한 EPS 그로스 모자잖아요. 그러면 꼬나봐야 돼.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아저씨가 7만 원에서 11만 원 하는데 이미 주가는 98,000원 됐어. 그런데 PER을 32배나 줬어. 그럼 이게 PER 32배 갈 정도냐? 라고 생각을 의문을 가지면서 딱 리포트 보는데 32배의 근거가 뭐냐? 이게 미국의 KLA라고 테스트 장비 업체 큰 회사가 KLA라고 있어요. 예. 근데 그 회사에 대비했을 때 20% 디스카운트 적용했어. 첫 번째. 디스카운트 적용이 늘어났는가? 줄었는가? 그럼 KLA보다 20%, 30이 낫는가? 저는 첫 번째 이익이 이렇게 전망이 왔다가 되면 올해 드라마틱한 걸 생각해서 준 것 같긴 한데 32배를 사람들한테 바로 어텐션 되기가 쉽지 않다.
왜? 과거 전력이 있으니까. 그럼 KL의 주가를 보는데 KL 주가 가니까 얘네들 선언도에 쳤다는 건데 중국의 비중이 높으니까 중국의 변동성이 있고 그러니까 금방 따라가지 못할 것 같아요. 주가가 이미 98,000원, 93,000원 갔는데 거기다 대고 해가지고 지금 11만 원 왔을 때 어떻게 사냐 이거지. 그리고 변동성이 있으면 이건 손을 안 댄다. 그런 얘기죠. 뭐, 요 정도 오늘 자세히 설명드렸는데요. 그래서 리포트 한번 이게, 삼성증권 거 많이 얘기했는데, 삼성증권이 아무래도 똑똑하다는 게 아니고, 좀 잘하는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아까 이종욱 씨도 잘하고, 요거 리포트 보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이 이제 5분, 가야 되네? 가야 되는 거야? 참, 죄송하네. 하나 더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네. 아까 그 지금 하나 솔루션 이런 거 괜찮다는 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상한가가 안 갔으면은 아침에 나왔으면 좀 더 얘기 드렸을 텐데 그걸 말씀을 못 드려서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뭐 다른 얘기를 한다면은 아까 그 시나리오를 제가 믿는 건 아닌데 의미 있게 다음번에 우리가 5,200이건 5,300을 가는 이유가 만약 간다면 삼성전자 이익 전망으로 가는 게 아니고 미국의 샌디스크나 마이크론하고 브로드컴, 엔비디아 이 네 가지 종목입니다. 브로드컴은 엔비디아는 GPU고 마이크론하고 샌디스크인데 이것이 동반해서 주가가 가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렇게 가면서 우리나라 따라가서 5,200을 뚫으면 따라가도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아까 그런 시나리오도 한켠에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아까 소프트웨어 그것에 대한 것도 어떻게 사람들이 그걸 흡수하고 진짜 이게 한 달짜리인지 딥시크처럼 한 딥시크가 얼마 한 2개월 갔잖아요. 영향을 줄 것인지 그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것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뚫는 힘이 약하면은 새로 사는 거는 조금 as of now 지금까지는 보수적이다 말씀을 드리고 뚫는 힘이 그렇게 해서 올라가면은 그땐 따라가도 된다. 아니면 신규 자금도 넣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기온은 좀 뺐고요. 다음 주 저는 이 시간은 다음 주 화요일이죠. 예, 뵙고 또 클로징 맞나? 그죠. 클로징 벨은 화수 하여튼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쉬시고요. 광고가 들어오면 제가 광고 한 번 더 할 수 있는데 여기 안 해주네. 열심히 여러분 봐주시면 혹시라도 압니까? 광고가 여기까지 들어올지. 네. 하여튼 잘 쉬시고요. 너무 많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장은 그래도 미국이 한 3%, 2% 올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